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방송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찍어 놓는데요. 지금 김종인 씨가 국힘 저것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마크롱의 모델을 따라서 양당을 깨고 제3지대에서 1지대로 간다. 중원을 장악한다. 그런 말을 간혹 가다 하시죠. 김종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 내가 떠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정강 정책도 바꾸고 가서 광주에 가서 무릎도 꿇고 박근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저것들이 내가 떠나자마자 나를 욕하고 나를 쫓아낸 것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나를 욕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려 하니 국민이 지지하겠나 국힘을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갔고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는데 저것들을 누가 지지하나 하는 그 건지가 깔려 있고 다음에는 김정은 씨가 계속 오히려 초선들이 당대표 되는 게 낫다. 그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계획을 않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윤석열과 같이 제3지대 이퀄 1지대를 형성해서 세를 확장해서 국힘을 접수하겠다. 그래서 국힘 너희는 계획을 하고 놔둬라. 내가 윤석열과 내가 국힘으로 다시 진주군으로 들어갈 것이다. 까불지 마라 이러는 거죠. 정의 너희가 계획을 않고 나를 뒤에서 공격하고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술수를 부린다면은 나는 마크롱과 같은 정치혁명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양반 말이. 그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나이 82살 먹은 사람이 그 어른이 사감으로 안철수를 저주하고 홍발정이하고 장재훈이 그런 똘끼가 있는 애하고 상대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도 야도 과거의 좌파도 진보고 과거의 보수 우파도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국민들만 고통을 받으니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여는 것이 나 김종인의 소명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힘 저것들한테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국힘 저것들은 할 말이 없어요. 김종인 씨가 기사회생 시켜주고 기회를 갖게 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국힘 저것들이 김종인 씨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참고 들어야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 뭣도 모르는 자식한테 충고를 하고 욕을 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욕하고 덤벼들어오는 그 자식은 폐론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 이야기가 신문에서 살살 나오고 또 윤석열의 그 처가 문제가 윤석열이가 대권에 출마하면은 민주당에서 후기로 삼고 공격을 할 것이다. 검증 과정이 신문에 살살 나오는데요. 그 윤석열의 최강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내일 모레나 찍고 그건 언제 올지 모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마크롱 같은 그 제3지대를 형성하고 양당을 깨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왔죠?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2016년, 17년 전에도 나왔고, 그죠? 안철수가 맨날 한 말이 내가 마크롱 같은 행세를 하겠다 이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마크롱은 대한민국 정치에 접합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 사회 시스템이 달라요. 프랑스하고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대한민국은 그죠? 독일은 내각 개헌제고 그죠? 나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각 당을 다 쪼개놨어요. 헌법이 한 당이 독주를 못하도록 그래서 연합정권에 맨날 들어가는 거고 마크롱은 아니 프랑스는 아직까지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 과정에 옛날에 참 프랑스가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았잖아요. 드골 같은 사람들 또는 또 누구야?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공화당하고 사회당이 지지고 뽑고 싸우고 프랑스를 정체로 만들어 놓고 노조판을 만들어 놨었죠. 그걸 깨고 나온 게 마크롱인데, 그죠?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정체성과 후퇴성과
비슷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문제가 뭐죠? 아니, 이것들이 좌파든 우파든 30년, 30년, 50년 전에 그 이념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분해하고, 난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없나 하고 제3지대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눈이 쫑깃, 귀가 쫑깃, 보고 있었죠. 근데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란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윤석열도 문제가 많죠. 마크롱이 비교하면 윤석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재인이 싫어요. 그죠? 근데 국힘 저것들도 싫어요. 과거를 반성 안 해요. 소리를 탐하고 관료 출신들이 지네만 살 길을 찾아요. 국민을 생각 안 해요. 속이 썩을 대로 썩은 국힘을 다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마크롱이 다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마크롱하고 이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기사를 자꾸 내는데 언론들이 찌라시들이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정치 지형과 현재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데이터로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마크롱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진짜 엘리트예요, 엘리트. 파리 국립대학교도 나오고 기업도 해보고 금융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해보고 엘리트라고.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영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정치 지형과 사회, 학문,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철학, 인문, 사회, 역사, 정치를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항상 토론문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르치고 있죠. 이 나라 교육은. 그죠?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도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민주공화당 양당체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워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철학, 인문, 역사, 정치를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애들 달달달달 외우고 대학만 관련된 애들하고. 그죠? 엘리트 출신이에요.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엘리트 출신이 마크롱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 애들이 어딨어? 어쩌다 보니까 정치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출세하고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나 정치 한번 해보자. 국민의 군림 해보자. 그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퇴행했죠,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전후에서 애국운동을 했느냐, 반일투쟁을 했느냐, 애국자였느냐, 그죠? 그때 그 정치인들보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더 썩었어요. 좌나 우나. 국민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아는데 할 수 없이 그래도 보수냐, 성장주의자냐, 아니면 진보냐, 배분 정책이냐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이가 4년 동안 배분 평등 기회는 뭐 갖고 똥 갖고 과정은 똥 갖고 뭐는 또 똥 같다 해가지고 결과는 똥 같다. 다 똥이 돼버렸잖아요. 좌파 정책을 쓰니까. 그런데 국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보수는 그래도 과거에 성장이라도 했지. 그죠? 근데 국힘은 분배 정책을 갖다가 자꾸 반대해. 그걸 김종인 씨가 풀어놓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되는데 문재인은 성장은 없고 분배만 해서 똥 같은 것만 나눠줬어. 국힘은 그 경상도 그 우파 유튜버들 그 거지 같은 것들한테 갇혀가지고 말을 제대로 안 해. 국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이 체험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평등이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걸 문재인이가 싹 말아온 거야, 대한민국에. 저는 그걸 갖다 비양심, 비도덕, 비합리, 비정의 이렇게 말씀드리죠. 비도덕. 평등과 정의와 공정이 다 나온 거야.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4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말아먹은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대 정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론 찌라시들, 언론 사설들, 칼럼들, 정치꾼들이 하는 말이 윤석열이가 말이야 대권 출마하려면 시대 정신을 잘 따듬어서 갖고 나와야 된다. 제가 맨날 그러죠. 시대 정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공정을 선점했고 정의를 선점했고 평등은 윤석열이 아직 없지만 그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다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나온 거예요. 그걸 뭐 반사체다.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다. 또는 윤석열이가 말이지. 문재인에 대한 반대급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시대 정신이고 그게 문재인을 치라는 명령이라고. 그러면은 마크롱하고 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당이 썩었죠. 프랑스는 공화사회당이 썩었었고 우리는 민주당은 진짜 썩었고 썩은 데서 과거에 덜 썩은 대로 국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국힘은 계획을 않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 국민이 요구할 게 어딘가. 윤석열은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힘 편도 아니니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성원이에요. 성원. 원성이면 성원이라고요.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아니 윤석열이라 마크롱 이 친구는 엘리트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았고 파리 국립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고 대부분 그래요. 미국 독일 이런 애들은 엘리트 코스를 받는다고. 미국 독일 영국 미국 이런 애들은 다 엘리트 코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공무원도 해보고 기업도 해보고 여기저기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조선조 5천년 한반도 5천년에서 산업공상 선비놈들이 많이 배운 놈들이 경제도 모르고 사회적인 구석지에 뭔지도 활동도 안 하는 놈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개판이 된 거고 일본도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무슨 재단이야 그 마스시다 재단인가? 거기서 정치인들 육성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엄청나게 후퇴한 거예요. 한국 정치가. 엘리트 관료 출신들만 한 게. 엘리트 관료들이 뭘 알아 솔직히 공무원 출신들이. 기업을 해봤어. 사회 구석진구에서 활동을 해봤어. 그죠? 그게 국힘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면은 민주당 저것들은 똘맹이뿐이 없어. 똘맹이뿐이. 시민단체하고 똘맹이뿐이 없어. 성장이나 안정적인 데서 일한 놈들이 아니야. 그게 아주 요번에 아주만 난장판으로 아사리판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김종인 씨가 말한 아사리판은 민주당 전형도 그렇지만 국힘 전형도 아사리판이었다 이거야. 화를 낼 게 아닌데 제가 가슴에 찬 게 굉장히 많아요. 가슴에 찬 게. 이 거지 같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이도 현재는 아웃사이더 입장이죠. 근데 아웃사이더인데 검사 30년 동안 그죠? 박근혜 때 잠깐 탄압받고 문재인 때 잠깐 탄압받은 뿐이 없어. 그죠? 관료 출신이야. 검사. 편하게 살아온 친구야. 그런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기업도 해보고 언론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금융도 해보고 좌충우돌 했어.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인 의식으로. 그러니까 마크롱 같은 경우는 좌파 정책 확 뒤집어서 우파 정책으로 갖고 와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적인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크롱하고 대입하면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마크롱을 탄생시킨 프랑스 정치지형 사회지형하고는 다르고 그죠? 그래서 마크롱 같은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양당제를 깨부셨다. 그죠? 그 유명하게 그냥 한석도 없는 그냥 좌파 정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지금 나는 좌파도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난 자유주의자야 악마를 슉 차렸어. 전진당 차려버렸어. 대통령이 돼버려. 그러고 나면
사회공화당을 해체시킬 수준으로 가버리고 다수당을 앙마르슈가 차지해. 응? 이렇게 되기는 되게 힘든 게 대한민국 정치 그 지형인데 이거를 노린다는 거죠. 김종인 씨는. 근데 윤석열이가 관료 출신만 해가지고 그죠? 검사는 본래적으로 검사는 권력, 힘이 없는 곳에 붙죠. 그죠? 그런 습성이 많아요. 검사들은. 특히 정치권 검사들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도 치고 문재인도 치고 이랬어. 거기서 하나의 기대를 해본다는 거죠. 고고티브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양쪽을 싹 실어. 양쪽 싹 없애버려. 지원해 줄 거야. 이거죠. 그래서 제3당을 차려봐. 그래 보자. 윤석열이가 계획하지 않는 국힘에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의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오만 잡졸들이 다 이쪽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김종인 씨가 노리려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와해예요. 현재 민주당, 국힘. 쓸만한 사람만 모여라. 나라를 한번 변화시켜보고 정치를 한번 변화시켜주는 사람만 모여봐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윤석열을 김종인 씨는 도구로 삼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과오를 방송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반석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건데 결국에는 윤석열을 하고 김종인 씨가 조인트가 되면은 힘을 길러가지고 국힘을 흡수하거나 국힘을 갖다가 다시 진주해서 들어가서 국힘을 평정한다 이거죠. 거기선 조직과 돈이 다 해결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꼭 마크롱에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마크롱을 자꾸 들고 나오는지. 안철수라는 놈이 마크롱 하다가 이무기도 못 되고 미꾸라지도 못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달라요. 그냥 윤석열은 윤석열로 보면 돼요. 윤석열은 이 기자들이 큰 문제라고. 이것들이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갈기는 거야. 그 윤석열의 검증과정 처가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하고 마크롱하고는 공통점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공통점이 있죠. 양당이 썩었다. 국민은 괴롭다. 일단 바꾸자.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 필요하고 프랑스는 마크롱이 필요했다는 거죠. 뭘 다른 거 뭐 반대 것보다 어쩌다 그런 걸 갖다가 비교하냐고. 이 기자들을 내가 만나보면요. 과거에 요새는 뭐 애들 나는 다 은퇴했고 애들도 이 새끼들도 막 늙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실력 없어요. 기자들. 이것들은 글 써가지고 하나 특종 내려고 그러고 그냥 기공 원고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차장 부장한테 그냥 통과되기를 원하는 거지 깊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정론 펼치는 칼럼니스트도 몇 명 없어요. 제가 보면은. 윤석열은 윤석열일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마크롱을 대입할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만 대입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